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셀트리온이 보합, 헬스케어가 강보합 0.14, 제약이 0.12, 약보합권, 삼형제가 보합권에서 움직였어요. 코스피가 0.67, 코스닥이 0.6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외환시장을 보게 되면 달러와 약세도 결제 우위. 자, 일부 원화 약세. 지금 1,300원이 깨지고 1,200원대로 들어왔어요. 결국은 중요한 건 원화의 강세이다. 달러의 약세이다. 즉 아직도 달러는 초강세이고요. 원화는 초약세입니다. 그런데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원화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증시와 위험자산에 약간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 달 반 만에 코스닥 800선 회복, 미 증시 상승의 코스피 강세, 미국 경기 부진, 외환 브리핑, 긴축 속도 조절론. 자, 환율이 워낙 강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미국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었어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에도 미 증시가 상승하였다. 거의 다 왔다. 뭐가? 미국 긴축의 상단이. 왜? 미국 경제가 빠그러지니까. 실제 경기 2분기 연속 역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경기 침체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근데 중앙은행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사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즉 금리의 상단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간밤에 상승이 나왔어요. 연준의 긴축 속도가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 멀지 않았어. 상승으로 끝났고요. 그에 반해 오늘 아시아 증시는 중국이 0.72, 니케이가 0.29, 약보합권에서 끝났는데요.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연준의 흐름은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바뀔지 지켜봐야 된다. 자, 환율이 1299원 마감을 했는데 1297원, 1300원 밑으로 갔다. 즉 신흥국 통화의 강세이다. 달러 인덱스의 약세 106.23, 달러 인덱스의 차익 실현 물량, 반대편에 있는 원화의 강세, 그리고 주식시장의 강세, 그리고 코인 시장의 강세, 위험자산, 신흥국 통화, 주식시장, 코인 시장의 강세였다.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고요.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중요한 건 실물 경제가 받쳐줘야 대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2008년도 이후에는 거듭 언급드리지만 부양책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지금은 먼저 미리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경제가 펀더멘탈이 흔들거릴 때 과연 연준을 비롯한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들과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4조 5천억 달러에서 9조 달러까지 늘어있는데 줄이겠죠. 많이 못 줄이고 다시 늘릴 겁니다. 얼마까지 증가하느냐가 바로 증시의 시가총액이 커지느냐를 좌우한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의 수도꼭지가 다시 늘어난다. 이게 2008년도 이후에 바뀐 세상의 흐름입니다. 바뀐 경제 공식이고요. 이거를 인지하셔야 매크로와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다. 자, 2분기 연속 미국의 GDP가 0.9%, 2개분기 연속 위축의 침체 진입,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도 감소 혹세,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다는 거죠. 자, 명백한 경기 침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GDP 역성장에도 파월 효과 계속. 자, GDP가 역성장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1.08% 상승했다. 자, 곧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채권시장, 시장금리는 어떻게 반응했냐? 자, 3%대가 다 망가졌어요. 미 국채 30년물만 빼놓고 다 2%대로 들어왔다. 자,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돼야 증시, 자산시장에는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금리가 떨어졌던 부분이죠. 사실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는 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왜? 잘못하면은 버블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 또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연준의 스탠스를 변하는 게, 체킹하는 게 지금의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를 보고 가죠. 제가 선 하나를 그어놨죠. 자, 중요한 건, 자, 체킹을 해보면은요, 그동안에는 밀리면 쭉 밀렸어요. 근데 물량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 기준선, 요 일봉상 중요 매물대, 여기를 뚫고
정확하게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탈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거래량이 실리면서 확 치면서 추세 전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는 실적과 그런 부분이 나오라 생각을 해요. 오늘 메릴 린치 창구를 통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공매도 몸통 중에 하나죠. 모건 스탠리, 골드만은 떠났고요.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 메릴 린치가 계속해서 지금 물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수급으로 먼저 드러나고 있다. 자, 셀트리온의 차트입니다. 보면 이 부분에서 안착을 딱 하고 있다. 헬스케어는 동일한 모습인데요. 얘는 매물대를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매물대 딱 물량 소화하고 지금 물량 계속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수급을 좀 보죠. 삼형제, 그중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수급이 좋았다. 먼저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5거래일 연속. 그중에 금융투자가 3거래일 연속 3만, 4만, 3만 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은 단 한 거래일 빼놓고 온통 매수였다. 기간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그중 최근에 한 달 기준 계속해서 물량을 팔았던 연기금이 매도 규모를 줄이고 순매수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흐름에 있다는 걸 이들은 알겠죠. 사모펀드가 7,200주 찔끔 팔았다. 외국의 창구를 통해서는 26,000주 소폭 크지 않은 물량이 나왔고요. 개인들은 32,000주 한 달 기준 140만 주 가까이 물량이 기관과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의 흐름은 정말 좋다. 더불어 헬스케어 오늘 쌍끌이가 나왔어요. 헬스케어는 3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3거래일 연속 들어왔고 연기금 오늘도 17,000주가 들어왔다. 그동안 사모펀드가 들어왔었는데 3거래일 연속 25,000주 팔았다. 그리고 투신과 기타 금융 들어왔고요. 보험이 6,300주 매도를 하였다. 그러나 한 달 기준 63만 주 개인의 물량이 40만 주 기간으로 외국인으로 30만 주 물량이 넘어오고 있다. 큰 흐름에서 헬스케어 정말 수급이 흐름이 드러나고 있죠. 오늘 셀트리온이 공매도 매매 비중 2.63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래량은 27만 9천 주 조용히 티가 안 나게 그들이 모아가고 있다. 쇼커더 공매도 무적 잔고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다. 그들끼리 조용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조용히 모아가고 있다. 개인만 털리고 있고 차명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계 쪽으로 넘어가면서 공매도 누적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그 기반 위에 3사 합병 어느 순간 안에 튀어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어느 기준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적 성장 기반 위에 속도가 언제 붙을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자,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9.33 이틀 연속 9%대 거래량은 38만 주 약 40만 주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야 되겠죠.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이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꺾였어요. 그래서 역사상 신용 잔고 비율 최저 수준에 있다. 0.84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다. 공매도 누적 잔고와 더불어서 차트로 보면 큰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잔고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살짝 늘었다가 다시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다.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죠? 그런데 주가는 상승해 있어요. 자, 오늘 셀트리온의 매수 창구 상위예요. 여기 바로 메릴 린치가 1위에 3만 1000주 약 3만 2000주를 메릴 린치가 들어오고 있다. JP 모간도 12,000주. 자, 계속 주기적으로 몸통 창고들이 들어오고 있죠. 메릴 린치가 계속해서 순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7월 11일부터 7월 29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 그리고 하나 빼고 하나, 둘. 최근에 2거래일 빼고 계속해서 순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다. 최근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자, 메릴 린치. 얘네 추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공매도 몸통 창구 중에 하나인 메릴 린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288만 4천 주. 자, 290만 주를 깨고 280만 주대로 내려갔습니다. 계속해서 공매도 누적 잔고는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곧 200만 주도 깨고 100만 주대로 내려가겠죠. 의미하는 바가 정말 작지 않습니다. 연일 공매도 누적 잔고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골드만이 떠나갔고요. 메릴 린치가 찔끔 누적 잔고 순매수로 늘려가면서 바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더불어 모건 스탠리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계속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증권사 매수 1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1위부터 7위까지 자, 메릴 린치가 3위에 나와 있어요. 골드만, UBS, CT, JP모건, 맥쿼리 자, 외국계 창구가 온통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다. 어마무시하게 370만 주, 약 400만 주 가까이 들어오고 있고요. 신용 잔고가 계속해서 신용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역대 최저 수준. 더불어 공매도 누적 잔고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다.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코로나 환율의 제약바이오 실적 희비. 환율도 영향이 무지하게 크죠. 수입 비중 크면 수익성 악화연료, 원자재 비중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 또한 경쟁력이겠죠. 해외 수출 중심 기업은 방긋. 자, 그러면서 셀트리온 매출 전년 대비 21.1%, 영업이익 6.9%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자,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불황에 물가 높아도 병원은 간다. 제약바이오 훨훨. 수요 견조, 원자재 비용 떨어지고 실적 호재의 신약 기대감까지. 그러면 셀트리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그젤바, 삼바와 함께 베그젤마의 연내 유럽 승인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나란히 2조 클럽 청신호 하반기 더 달린다. 삼성바이오 에피스 인수 등 효과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매출 증가 양사 동시 연매출 2조 넘어설지 관심이다. 자, 삼성바이오로스도 실적이 성장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셀트리온의 주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지금 실적 성장폭이 지금 아직 안 찍혔잖아요. 중요한 건 실적이 성장하다가 우리는 정체되어 있거든요. 삼성바이오스는 무지하게 지금 달려왔고 중요한 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원천 기술. 얘네는 원천 기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점이 되면 응축돼서 폭발적으로 날아갑니다. CMO, CDMO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아시아 동물 세포 배양 최초의 공장은 FDA 인증을 받았던 공장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동물 배양 세포 공장은 아시아 최초 셀트리온이 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오랜 기간이 됐기 때문에 10년도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이오시밀러로 돌아 나갔죠. 왜? 아무리 돌려봐도 CMO는 단가가 그리 좋은 상것 같지가 않다. 왜? 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여서 뭐죠? 연구, 생산, 임상, 허가, 판매, 전반부와 후반부를 그대로 다 해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회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사실 삼바가 나중에 이 모습을 그려가면서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비교가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 그 부분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2조 클럽이 아니라 2조 클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얼마까지 폭발적으로 터질지가 중요하다.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큰 그림에서 10조를 바라본다. 얘네는 이런 약이 없다. 자, 누구죠? 바이오젠과 함께 그리고 갖다 줘야 되는 금액과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와는 확연히 180도 차이가 있다. 자, 좀 정리를 하면 삼성바이오록스의 바로 경쟁력은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펀더멘탈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숫자가 찍히는 걸 보면 괜찮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 기반 위에 바로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다. 유통 물량이 극소수이다. 이게 삼성바이오록스의 시가총액의 핵심이라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SK증권 7월 5째 주 주간 추천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든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과 목표가 상향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치매 치료제 출시 임박 2,300억 시장 정조준 편의성 높은 패치형 들고 도내 폐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며칠 있으면 출시됩니다. 우리 셀트리온 제약, 우리 자회사고 3, 4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 더해질, 그룹 3, 4에 더해질 수가 증가폭에 영향을 미치겠죠? 삼바 상반기 매출 첫 1조, 셀트리온과 1등 혈투 예고. 자, 글로벌 빅파마 2단 위탁 계약, 에피스 인규 효과도 긍정적, 제2 캠퍼스로 초격차 굳히기. 누가 보면 굉장히 큰 라이벌처럼 보이네요.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유전자 제조합 원천 기술을 갖고 신약을 개발해낼 수 있고 바이오시밀러 항체와 바이오베터를 임상 초기 단계부터 또는 신약 후보물질 단계부터 판매까지 불가능했던 부분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회사와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1등 혈투 예고. 참 좀 그래요. 자, 그리고 저소득 국가 바이오 인력 양성 이득인 이유, 중저소득 국가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지정, 개도국 의약품 수출의 부정적 우려도, 글로벌 기업 국내 투자 거점 마련 등 이점이 크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국내 및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에 본격 돌입했다. 셀트리온, 삼바, 녹십자 등은 최근 중저소득 국가에서 20, 30명 교육을 대상으로 연구 및 생산시설 견학을 진행했다. WTO 지난 2월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교육기관을 맡았다. WHO의 프로젝트이다. 참고사항으로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임박, 주가 상승. 자, 미디어에서 계속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반 위에 상장 3사가 합병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폭발적인 랠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야 정고점 돌파가 나오고 공매도 누적 잔고의 남은 물량이 대량 쇼크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빅팜으로 가고요. 시가총액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자,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궤양성 대저금 임상 1차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미국 램시마 임상은 현재 2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궤양성 대저금 대상 임상 548명은 이번 달에 1차 데이터, 드디어 그저께 날짜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확보가 되었고요. 7월 7일 날짜로 프라이머리 데이터 확보를 종료하였습니다. 최종 연구 종료는 바로 내년 7월이다. 바로 내년에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하는 기준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론병 대상 임상 397명은 한 달 간격으로 다음 달 8월 27일 1차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램시마 SC의 임상 3상 2건 일정 및 FDA 신청. 그래서 2019년 5월에 크론병 및 IND 제출했고요. 2019년도 12월에 궤양성 대장염 및 IND 제출을 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그래서 2022년 7월 1차 데이터 54주 관찰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2023년 7월 기준일 것 같아요. 2차 데이터가 1년 관찰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신약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램시마 SC 이놈 대단한 놈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신약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50조 TNF 알파 억제제 시장을 타켓으로 정전을 하고 있다.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그 시장을 송두리째 파이 몇 프로를 가져오고 있느냐. 심지어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혼자 외롭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램시마 정맥과 듀얼 포메이션 전략으로 염증성 질환 치료 리틀의 맨 앞에 위치한 길목에서 시장을 공략합니다. 램시마 정맥을 갖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꼽는다. 유럽에서 50% 이상, 미국에서 30%, 40%에 육박한다. 그 시장을 갖다가 그대로 신약으로서 바이오베터로서 꼽는다. 그러면 과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스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쵸? 미국의 빅팜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나갔던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의 목표는 대부분의 신규 환자들은 반드시 램시마를 거쳐가는 표준 치료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램시마 정맥과 피아주사 제형.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램시마의 단가 인하를 통해서도 램시마가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높이겠죠. 유플라이마와 함께 삼각편대를 형성해서 표준 치료제 1차 치료제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각편대를 형성하는 회사는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2차 치료제로서 CTP43, 47이 머지않아 곧 출시될 예정이며 45, 52, 55 다수의 파이프라인도 준비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100조가 넘는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에서 최강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100조가 넘는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에서 최강자를 꿈꾸고 있다. 생물학적 제재, 염증성 질환 치료 루틴 쭉 언급되고 있죠. 셀트리온의 큰 그림입니다. 현재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